안녕하세요. 정치화법 대체 수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국회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오늘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뉜다는 얘기는 했었고, 지난 시간까지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그리고 그 아래의 정부 및 기관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행정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기존의 의미는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복지국가가 되면서 점점 국가에서 어떤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매주 자가진단 키트 2개씩 받으시죠? 여러분이 먼저 달라고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 작용을 행정이라고 일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통령은 어떻게 뽑히죠? 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나중에 선거단원에서 다시 하겠지만, 이러한 선거 제도를 직선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 몇 년이죠? 네, 5년이고 몇 번 할 수 있나요?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1단자에 맡을 임자를 써서 단임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할 수 없다, 중복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중임을 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보면 우선 대통령은 2가지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자, 각각 이 지위에 맞는 권한을 먼저 볼게요. 우선 국가 원수의 권한은 4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바깥의 외국이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 혹은 여러 가지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요. 2번째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3번째는 국가 원수로서 입법, 행정, 사법 각각의 국정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고, 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 자, 그리고 외교사절, 어떤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 사람을 맡기거나 그 사람을 임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온 외교 사절을 접수하거나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전쟁할 때 선전포고를 하거나 다른 나라와 화해하는 강화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입니다. 국가가 위급한 상황일 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돈과 관련해서는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라는 권한이 있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일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소집하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혹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긴급 명령권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또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어떤 정당,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라서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정당은 허락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하는데, 이 위헌정당의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어디서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바로 헌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다.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로는 국정을 조정하는 권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 이 입법, 행정, 사법부를 아우르는 국가 원수로서 각각의 기관에 뭔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국회를 대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으로서 임시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헌법 개정안 제안을 할 수 있어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에게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입니다. 국민투표 부의권.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거를 집행하죠. 그럴 때 이 형벌을 내리는 기관이 사법부인데요. 국가 원수로서 그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면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학생회장은 학생이 뽑지만 임명장에 그 학생회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학교의 우두머리인 교장 선생님이죠. 자, 그것처럼 여러 헌법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임명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좀 느낌이 아주 뭔가 국가의 우두머리로서 이것저것 하는 느낌이라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에 한정되어서 행정부와 관련된 어떤 권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령 발포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법률 책에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제일 꼭대기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조례, 규칙이 있었어요. 자, 이때 이 체계에서 법률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더 구체적인 규범을 정해놓는 거, 명령입니다.
그래서 법률도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때 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가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그 대통령령을 발포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합쳐서 임면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는 교과서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 것처럼 써 있는데요. 선생님이 박현희 선생님과도 열심히 다른 자료를 찾아본 결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행정부의 주요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통령이 제일 위에 딱 행정부 수반으로 있죠. 그 밑을 쭉 보시면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쭉 밑에 보시면 기획재정부, 교육부 쭉쭉쭉 해서 여러 가지 행정부의 부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감사원, 국무총리, 그리고 각 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러 기관들을 통솔하지만 그 아래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방금 조직도에서 보셨다시피 대통령을 돕고 행정 각 부를 관리하는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땡땡땡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으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무총리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대통령이 발의하는 명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총리가 발포하는 명령은 총리령입니다. 그래서 총리령 발포권이 있고 행정 각부 통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 제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또한 저 국무위원은 자질이 부족합니다. 혹은 다른 사유로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서 이 국무회의의 의결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아요. 얘네가 뭐를 의결해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얘네는 그냥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의결 결과가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한 번, 두 번 심의를 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자, 행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죠. 그럼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가 해야 될까요? 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해야겠죠. 그럼 부의장은요? 네, 2인자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행정부의 임원들을 국무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조직도에서
뭐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등등등 여러 부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 각 부는 뭐 하는 곳이냐?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 그리고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부서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5급, 뭐 7급, 9급 시험 보시면 세종시로 가셔서 거기서 각 부처의 일을 맡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행정 각 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행정 각 부의 장을 뭐라고 말하죠? 네, 행정 각 부의 장,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관은 누가 임명하냐? 우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임명해 주십사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네. 자, 마지막으로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좀 얘네는 특별한 기관이에요. 감사원이 하는 일은 뭐냐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전반을 감찰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국정감사랑 같은 건가요? 하는 궁금증이 드시나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부 내에서 행정부가 직접 감사원이라는 기관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름은 같지만. 자, 그래서 감사원은 행정부 내에 있는 기관이 직접 행정부의 직무 전반을 감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제대로 썼는지, 돈을 여기에 쓴 게 맞는지 좀 검사를 하고요. 또한 회계장부도 검사를 해서 뭐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중요한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위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명의 감사위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감사위원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감사원장이 나오는데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요. 어떤 부 소속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만큼 좀 지위가 높고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투명하고 깨끗하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기억해 두시고 또 국민이 뭔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걸 이제 목격했을 때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보호는 여기까지 설명이 끝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 끝이고요.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